이번 영상에서는 성동구 쪽을 찍어줄 건데 먼저 왕십리역 주변을 분석을 하고 투자해야 될 단지 찍어줄게. 최근에 이쪽 투자처를 발굴을 할 때 청량리역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거든. 물론 청량리역이 교통허브로 거점 개발이 되는 건 확실해. 근데 핵심 업무직으로 다이렉트로 이동하는 라인은 왕십리역 쪽이 중심이야. 이동하는 라인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 MCM백 10개 있으면 뭐 할 거야? 샤넬이나 에르메스 하나 있는 게 더 낫지. 그지? 왕십리역의 경우에는 2호선하고 5호선을 이용했을 시에 시청하고 광화문 쪽에 15분, 그리고 분당선을 이용하면 선릉역까지 15분 에 도착할 수 있어. 상계하고 왕십리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증설이 될 거고, 그리고 GTX C 라인이 추가 역사로 신설이 됐어, 왕십리역이.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에 기공식을 진행을 했고 2020년 7월에 착공을 시작을 했거든. 그리고 완공 시점은 2026년경이라고 보면 돼. 그 해당 기사를 보면 지금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되지. 경전철 공사 중에 수도관이 파열됐다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요즘 되게 핫한 이슈지. GTX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GTX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이 GTX라는 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G가 경기도를 뜻한다는 말도 있고, 원 명칭은 Great Train Express의 약자야. 이 GTX라는 거는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에 철도를 뚫고 주요 거점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하는 거거든. 그래서 최고 시속 200km까지 운행을 하는 고속 광역철도라고 보면 돼. 지표로부터 5m 이내 공사를 하는 부분을 천심도라고 부르고 5m부터 40m까지를 중심도, 그리고 40m 이하를 대심도라고 부르거든. 이 대심도 철도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사를 할 때 지상에 있는 토지 소유주한테 0.2에서 1% 정도 토지 보상금을 지불을 해야 돼. 그런데 이 40m 이하로 더 뚫고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 보상 의무가 없어. 이런 지하화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거든. 왜냐면 최근에 도심 땅값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보상 금액을 감안해서 진행하게 되면 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대심도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한국의 토목 기술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대심도 공사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 GTX 공사하는 그림들은 지하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이런 식으로 터널을 뚫고 공사 규모가 엄청나지. 그런데 이제 해당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왕십리 역사고 이쪽이 청량리 역사야. 근데 이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GTX가 청량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삼성역으로 가면 되는데 왜 왕십리역에서 정차를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최근에 이런 대규모 공사들은 BTO 방식이라는 걸 채택을 하거든. 이 BTO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을 한 뒤에 정부 등의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시설을 운영해가지고 공사비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해. 건설을 뜻하는 빌드, 그 다음에 이전을 뜻하는 트랜스퍼, 그리고 운영을 뜻하는 오퍼레이트. 그래서 BTO 방식이야.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부르거든. 최근에 모든 사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그렇게 되니까 민간 사업자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차역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용 승객이 이쪽이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교통 중심인 거지. 근데 민간 건설업자가 수익이 난다고 해서 역사를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 GTX라는 게 기본적인 속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표정 속도를 준수를 해야 돼. 이 표정 속도라는 거는 계약을 할 때 정부에서 요청하는 기본적인 속도가 있어. 근데 정차역이 많아지면 그 속도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긴 하되 속도 면에서 표정 속도는 꼭 지켜야 돼. 청량리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왕십리역이 생기면 불리해. 이런 BTO 사업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투자처 발굴하기가 훨씬 더 쉬웠겠지. 그리고 GTX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영국 런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거든.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GTX하고 똑같은 철도가 먼저 건설이 됐어. 명칭은 크로스레일이라는 건데 엘리자베스 라인이라고 불러. 이 크로스레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부동산 개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GTX 사례에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 그걸 토대로 주택 가격 변동을 유추할 수가 있어. 우선 중요한 왕십리역 인근의 투자 매물을 찍어줄게. 이쪽 해당 현장이 이쪽이 행당 7구역이거든. 서울숲 리버뷰자이가 행당 6구역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대장주는 여기야. 지금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조항을 이용해서 멸실 입주권을 매수를 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근데 지금 매수해도 안전마진이 5억 이상 나와.
이 행당 7구역은 대우건설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서밋으로 증축을 하게 될 거고 단지명은 프로지오 파크 세븐이야. 949세대로 증축이 되는데 임대가 190세대 정도 들어가. 이쪽에서 서울숲 리버뷰자에 있어. 서울숲 리버뷰자 같은 경우에는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1034세대야. 2018년 6월에 준공을 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주상복합이 하나 있거든. 이게 서울숲 더샵이야. 서울숲 더샵은 495세대고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2014년 9월에 준공을 했어.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어떤 걸 사야 되냐면 이 행당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라고 있지. 이거 매입하면 돼. 지금 명칭은 이걸로 돼 있는데 지금 단지명은 이름이 바뀌었어. 서울숲 한신 더휴로 바뀌었거든. 이쪽 일대가 전부 다 이름이 바뀌었어. 이 3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행당동 3부였는데 서울숲 3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쪽 일대가 다 이름을 다 서울숲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이 단지 사면 돼. 이쪽 단지가 들어서고 나서 이쪽 일대가 갭매우기를 할 거야. 자금 여력이 되면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사면 돼.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좋긴 한데 금액이 좀 부담될 거야. 그리고 투자 매물을 찾을 때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 이 왕십 역사에 보면 이쪽이 정문 쪽인데 뒤쪽으로도 출구가 있어. 뒤쪽에 해당하는 마장동을 주목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장동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시장이 가까워서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일수록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투자처로 적합하거든. 왕십 역사 바로 뒤에 보면 금호 올림이라고 있거든. 이거 사. 이 금호 올림 같은 경우에는 367세대인데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는 2006년 9월이고 전세가율이 높아가지고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30평대 기준으로 아직 15억이 안 넘어갔거든. 아직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니까 가격이 상승할 거야. 이거 사. 그리고 마장동에서 가장 중요한 아파트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면 마장역에서 5분 이내 거리에 세림 아파트라고 있거든. 이거 사면 돼. 이 세림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근에 재건축 정비 계획이 가결이 됐고, 최고층 수는 29층 이하로 996세대로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옆에 흥일연립이라는 데가 필지가 같아. 그래서 세림과 흥일이 합쳐가지고 1250세대로 추진 중이야. 흥일연립 같은 경우에는 가동하고 나동의 지분이 다르거든. 가동은 지분이 17평이고 나동은 16평이야. 그리고 세림 같은 경우에는 31평 기준으로 지분이 16평이고, 이쪽 일대 개발 진행 속도가 빠를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이 마장동 382번지거든. 이쪽을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서울시 신속통합계획으로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에 선정이 됐어. 마장동 382번지가. 이쪽 위치는 아까 설명했던 세림아파트 바로 옆쪽이고, 용적률은 250%로 최고 층수 25층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5개 동으로 이루어질 거고 446세대 정도 들어설 거야.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주가 136명밖에 안 돼. 지금 현장 사진이거든. 이건 내가 저번 주에 임장 가서 사진을 찍은 거야. 6, 70년대 아니야. 지금이야. 이 현장 사진을 보면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이 마장동 382번지의 경우에는 입지 개선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정비의 시급성을 뜻하는 정량적 점수라는 게 있거든. 이 정량적 점수가 97.7점이야. 이 마장동이. 나름대로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종로구에 있는 최종 후보지 승인동 56번지도 83.6점이야. 그러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접도율이라는 건데, 접도율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4m 이내 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수를 말해. 쉽게 말하면 이 접도율이 4%라는 거는 96%의 집은 4m 도로보다 더 작은 데 있기 때문에 도로가 너무 작아. 그래서 트럭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빌라가 들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열악한 채로 계속 방치가 돼 있었겠지. 그러니까 주거 개선이 너무너무 시급한 거야 지금.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가 이쪽 지역이 다 개발이 들어가거든. 지금 현재 마장역 일대가.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전부지야. 이쪽은 한전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인데,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김포에 있는 하군산업단지로 물류센터가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어. 그래서 2023년경에 이전이 추진이 완료가 될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 부분은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 이 마장동 축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이쪽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기간 자체가 60년 정도 돼, 역사가. 그리고 수도권 육류의 60% 정도를 이쪽에서 해결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고기는 여기서 왔다고 보면 돼. 이쪽이 마장동 축산시장, 그리고 한전물류센터, 세림아파트. 그래서 이쪽 일대 변화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이 중에서 세림아파트 하면 돼.
그리고 왕십역에서 한정거장 지난 상왕십역 쪽에 왕십 뉴타운으로 한번 가볼게. 이쪽이 왕십 뉴타운인데 이쪽이 센트라스, 텐질 2구역, 텐질 1구역이야. 준공연도는 2구역이 제일 먼저 지어졌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가장 나중에 지어졌어. 센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2529세대고 30개 동이야. 준공연도는 2016년 11월이고 텐질 1차 같은 경우에는 1702세대고 21개 동, 준공연도는 2015년 4월. 그리고 가장 먼저 지어진 텐질 2차 같은 경우에 1148세대 14개 동 2014년 2월이거든. 이 해당 단지는 성동구에서 드문 평지 대단지야.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비율이 높아.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매수 주차인 30, 40대 여성들이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야. 이쪽은. 그래서 가격도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 건데 지금 매수해도 수익이 더 발생할 거야. 사도 돼. 이 단지. 그리고 무주택자의 경우에 주택 매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설명을 해줄게. 아파트가 되었건 빌라가 되었건 자본 여력에 따라서 전세 끼고 갭 투자 매수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야. 우선 전세 끼고 사면 전세입자는 세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가장 안전한 공동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바꿔. 아마 가족보다 안전할 거야. 전세금도 내가 품고 있어서 돈 떼일 염려도 없고 집값 올랐다고 수익 나눠달라고 하기를 해. 아니면은 2년 동안 전세금 달라고 독촉을 하기를 해. 집 살 때 대출만 내버리지가 않냐. 우선 전세를 끼고 매수하고 나서 월세를 거주할 때 보증금 얼마에다가 월세 1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해도 1년이면 1200이고 전세 한 바퀴 돌리면 2400이겠지. 전세를 두 바퀴 돌리면 전세 두 바퀴 4년 돌려봐야 4800이야. 수익 1억 5천 이상 발생시키면 돼. 그리고 대출 받아도 이자 내니까 전세입자한테 이자 지급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단 입주와 상품 가치 분석이 전제돼야 되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실거주 1주택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가 풀릴 거니까 준비를 해놔. 게이트가 열리면 매수 기회가 오는데 그때 알아보러 다니면 늦어. 먼저 지역별로 내가 선호하는 단지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준비가 된 다음에 우선은 먼저 매수를 해야 되거든. 근로소득은 자본소득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걸 하루라도 빨리 깨우쳐야 돼. 콩이 100바퀴 굴러봐야 소용없어.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게 빨라. 그리고 누가 이런 거 묻던데 금리가 오른다는데 집 사면 하우스 푸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던데 너네 지금도 푸어야. 무슨 하우스 푸어 될 걱정을 하고 있어. 금리 올라도 안 죽어. 그냥 사. 집값 올라서 화병 나서 죽을 확률이 더 높을 거야. 매수가 가능할 땐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대출 받을 때 적절한 대출 한도는 얼마냐면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하는 정도가 적정 한도야. 다음 지역은 성북구로 갈 거야. 기름동하고 덩북선 라인 찍어줄 거고 주택수 포함 안 되는 고급 정보 알려줄 테니까 꼭 봐.